마릴린은 태어난 아들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 아이가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고 그를 없애고 싶었지만 출산의 고통을 겪은 후 기한을 놓쳤다. 자신을 유일한 고통으로 만든 아기에 대한 증오를 느꼈다. 작은 마을의 조산사는 설득과 비난을 통해 젊은 엄마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어찌됐든 그들은 모성 본능이 발동되기를 바라면서 마릴린에게 아들에게 먹이를 주게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릴린이 바라보는 것은 당신이 낳은 어린 아들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밤에 그의 울음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마릴린은 입술을 떨며 투덜댔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기를 데리고 자기와 결혼할 사람이 누구인지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진실로 아이와 그의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마릴린은 재미를 좋아했고 누구에게도 충실을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마릴린에게 물어본 소년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쩌면 노먼이 학교에서 제가 사랑했던 소년의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너무 착하고 헌신적이었지만 사고로 죽었습니다. 마릴린과 계약한 이후로 그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지만 죽은 사람이 조산사에게 불평한 후에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나쁜 징조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이름은 죽은 사람의 이름이거나 개 이름이므로 노먼이 올가미로 두십시오. 마릴린 그녀는 모든 남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계부와 함께 있던 전직 선원 그녀는 2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뱅크 부인 마릴린이 아기를 낳고 버렸다고 불평했어요. 병원에서 도망쳤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죠. 병동에 내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 한 장만 남겨두고 당신은 전화기도 없고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더군요. 즉시 손자를 데리러 오라고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코스타 씨 곁으로 갈게요. 코스타 씨, 제가 당신과 에이미에게 그 소녀가 점점 느슨해지기 때문에 덜 망치라고 말했어요. 이제 당신은 이것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떠났고 아기를 놔두고 그만둬. 뱅크 부인 마릴린이 내 손자를 낳았고 그게 전부인데 지금 그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웃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아파트로 갔을 것입니다.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코스타 씨, 은행 부인에게 물어보실 건가요? 아니요. 그녀가 나를 초대하지 않으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나를 병원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코스타 씨는 필요한 모든 서류 작업을 완료하고 이웃이 그를 처음 도와줬을 때 귀중한 보따리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4시간 내내 노먼의 할아버지가 출근할 때마다 그녀는 노먼과 함께 있었고 어린 소년을 위해 기저귀와 아기 옷을 가져오기까지 했습니다. 뱅크 부인은 버나드 코스타에 대해 부드러운 감정을 갖고 있었고 언젠가 그가 그녀와 결혼할 것이라는 비밀스러운 꿈을 꾸었지만 호라비는 죽은 아내에게 충실했습니다. 에이미는 남은 여생을 혼자 살기로 계획했습니다. 뱅스 부인은 에이미의 완고함에 화가 났지만 그녀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어머는 노인 여성을 자신의 할머니로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어디든 그녀를 따라다니는 소년에게 애착을 갖는 버나드 코스타는 그의 손자도 사랑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에이미의 복사판인 이 영리한 소년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할아버지가 말했듯이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먼 규율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먼은 어릴 때부터 약자가 아닌 진짜 남자가 되십시오. 노먼은 숲과 집 주변에서 할아버지를 도왔고 빠르고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코스타 씨는 노먼에게 임무가 주어지면 그 일이 완벽하게 완료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똑똑한 소년 MRS 백는 놀랍게도 어머니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서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나이든 남자는 단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메럴린에게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해외로 가서 그곳에서 결혼했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어머니 할아버지에게 부모에 대해 물었을 때 진실은 모르지만 그는 어머니에 대해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었지만 소년이 성장하면서 아이를 버린 여성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뱅스 부인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잠들기 전에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생각하면서 침대에서 조용히 울곤 했습니다. 노먼이 다녔던 학교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먼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몇 년 동안은 할아버지가 그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셨지만 3학년이 되자 노모는 혼자 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스키퍼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봄에 할아버지가 노몬에게 준 강아지였습니다. 그는 여름 동안 함대에서 힘들지만 행복한 복무를 한 것을 기념하여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패치는 소년에게 너무 애착을 갖고 어디든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를 버스까지 데려다주고 방과 후 숲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충직한 동반자이기도 한 그는 꽤 장난꾸러기지만 토끼를 쫓아 도망가기도 하고 늪에 빠지면 솜으로 귀를 막아야 할 만큼 숲속 동물의 냄새를 맡으면 발작적으로 짖기도 하고 노어머는 그를 진흙탕에서 끌어내야 했고 그들은 둘 다 더럽고 젖은 집으로 돌아왔고 노어머니 공부하기 위해 도시로 갈 시간이 되었을 때 MRS 뱅스로부터 심한 꾸중을 받았습니다. 그는 스키퍼가 그의 주인과의 이별을 감지하고 어떻게 걱정하는지 보았습니다. 청년은 임업학교에 입학하여 처음에는 가능한 한자주 집에 오려고 노력했고 그 후 선장은 주인이 보는 앞에서 진정한 휴일을 보냈습니다. 선장은 덥수룩한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즐겁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어머니 도시에서 자신의 고향을 점점 더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충실한 개 노어머는 그의 첫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남자는 매 순간을 자신의 시시덕거리는 여자친구와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조는 그녀가 공부하던 파티에서 만난 키가 크고 매끈한 금발이었습니다. 미용사가 되었고 즐거운 파티를 좋아했으며 그녀와 함께라면 결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지만 겸손한 노어머는 평온한 소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이 시골 소년과 상황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친구의 파티에 그를 춤추도록 초대했습니다. 노어머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조는 즐겁게 웃었고 저녁 내내 그와 시시덕거렸고 결국 그가 그녀의 집까지 안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어머는 그의 친구 로스를 파티에 데려왔고 존이 그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로스도 같은 출신이었습니다. 빌리지 에즈 노어먼, 그들은 로스가 나이가 많아서 이전에는 친구가 아니었지만 기숙사에서 만나서 반가워했고 로스가 노어먼의 집문을 두드린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한 노어먼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의 상태를 이해하는 아름다운 존 로스는 그에게 이 여자와 엮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봐 친구, 그녀는 너무 변덕스럽고 남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낫지만 노어머는 하루 종일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의 생각은 모두 존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저녁에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그는 존이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존이 매우 겸손하게 행동하고 다정하고 온화했던 날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어머는 로스가 단지 그를 질투해서 그는 그 소녀에 대해 나쁜 말을 했습니다. 로스가 노어먼을 다시 이러한 관계에서 말리려고 했을 때 남자들은 큰 논쟁을 벌였습니다. 존은 이미 산림관리인의 손자를 뽑아냈고 그는 더 이상 그녀가 공부하고 공부하는 노어먼이 없는 그의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했기 때문에 존이 딜라이드에게 제안했을 때 그는 존에게 아름다운 반지를 살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동의하고 그와 함께 그의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그의 고향으로 갔고 MRS 뱅스 피퍼 노어먼에게는 조안 옆에 있는 조이를 위해 뛰어올랐습니다. 그의 주인은 주인의 코를 핥으려고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존을 핥으려고 했지만 그 소녀는 개 냄새가 나는 개를 좋아하지 않으며 옷을 망치거나 다리를 물 수 있으므로 더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개가 울타리를 떠나지 않으면 그들은 징징거리고 저항하는 선장을 우리로 데려가서 그를 거기에 가두어야 했고 노먼과 조앤이 3일 동안 방문한 동안 내내 불쌍한 선장은 철창을 통해 그의 사랑하는 주인을 감시해야 했습니다. 먼저 개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문을 열고 다시 놀아주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보자 기쁜 마음으로 술집에 몸을 던졌지만 곧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엾게 징징거리며 꼬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노어먼이 지나갔을 때 그 남자는 너무 부끄러워서 갇혀있는 친구를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존은 카스터 씨의 수수한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는 변덕스럽고 삐죽삐죽했고 뱅스 부인이 그녀에게 준비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점심 식사 그녀는 자신은 요리사도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노먼에게 어떻게 먹일 건가요? 뱅크 부인은 놀랐습니다.
노모는 다 큰 소년이고 스스로 요리할 것이고 심지어 저에게도 먹일 것입니다. 저는 가정부가 아닙니다. 여자 그리고 노어머니 가정부가 필요하면 그 지역 소녀들 중에서 누군가를 찾게 해주세요. 존은 이 도시를 보고 반박했습니다. 소녀는 뱅스터 부인에게 직접 불평하고 혼자 요리하러 갔습니다. 나이든 여자는 노어먼에게 신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그 남자는 그냥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대 소녀들 주부가 되고 싶지 않고 괜찮아요. 그가 말하기 그녀도 당신과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그것이 유행이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MRS 뱅가 항의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노어먼 버나우드를 변호했습니다. 왜 침묵합니까? 먼저 신경 쓰지 마세요. 뱅 부인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놔두세요.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카스터 씨가 다루어야 했던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존의 부모는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어쨌든 결혼식은 신랑 측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노어머는 그냥 결혼하고 축하 행사는 하지 말라고 제안했지만 존은 결혼식과 멋진 드레스를 원했고 소녀가 바쁘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공부 대신 웨딩드레스를 선택하기 노모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기대하며 아파트를 빌려 결혼식 직후 젊은 아내와 함께 살기로 계획했지만 예정일 일주일 전에 조안은 사라졌다. 노모는 지인들에게 모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소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일부는 정말 몰랐지만 다른 사람들은 조안이 노먼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웠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로스와 화해하러 갔기 때문에 그 남자가 존스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난 존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바로 말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최근에 부자 애덤이 존에게 선물 레스토랑과 그의 차에서 야간 여행을 구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그와 함께 갔습니다. 그는 당신 집에서 멀지 않은 정착지에 살고 있습니다. 단지 당신은 거기에 백화터가 있고 그들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엘리트 정착지가 있고 미안 친구지만 제가 로스 편에 서기 전에 당신에게 경고했으므로 당신은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알아요. 노먼이 이를 악물고 그랬어요. 하지만 당신이 멍청한 짓을 하지 않도록 말하진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노먼은 다른 사람에게서 알아볼 거라고 대답했어요. 잠깐만요. 그 남자가 돌아섰을 때 노먼이 돌아서자 바보가 로스에게 소리쳤어요. 그 사람 방에서 나갔다고 말할게. 하지만 너가 멍청한 짓 하지 않도록 내가 같이 갈게. 그 사람들 오늘 밤에 파티가 있으니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갈 거야. 그냥 냉정을 유지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겠다고 약속해. 노어머는 동의했고 그들은 처음에는 손님들 사이에서 존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노어머는 그녀가 애덤의 팔에 안겨 있는 것을 보자마자 참을 수 없었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미래의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노어머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존은 서프라이즈에 뛰어들었다가 눈을 낮추고 애덤은 웃었습니다. 신랑이 나타났어요. 이전 신부가 보고 싶었나요? 그녀가 당신을 차버렸고 당신은 울고 있어요. 예, 나는 그녀가 보고 싶었어요. 노어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존 집에 가자. 이 정도면 충분히 즐거웠어요. 그는 신부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조안이 나를 배신했습니까? 노먼이 파티에서 신나는 장면을 간신히 참으며 물었고 조안은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니, 노먼은 나를 배신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나는 당신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보았고 당신이 최고의 포리스터가 될 것이고 나는 평생 시골에서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이기적이고 생각만 제안했을 때 당신은 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어먼은 계시록에 깜짝 놀랐습니다. 조너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어. 그가 잘 닦으라고 말했습니다. 애덤은 짜증스럽게 화를 내며 아마도 더 잘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존 당신의 취향은 끔찍합니다. 그는 샤워까지 합니까? 그는 노숙자처럼 옷을 입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그는 여전히 내 여자친구를 때리고 있다. 노모는 이 말을 참지 못하고 즉시 아담의 얼굴을 때렸다. 아담은 방심했지만 빨리 회복되어 보복을 시도했지만 노모는 능숙하게 피하고 아담의 배를 때렸다가 다시 때렸다. 노어머니 집을 떠나기도 전에 그를 땅바닥에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손님들은 처음에 그를 붙잡았다가 수갑을 채우고 데려갔습니다.
로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존은 그녀의 전 애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약혼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담을 돌보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노먼은 형을 선고받았지만 사건은 종결될 수 없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아들을 범한 사람이 가능한 한 가혹하게 처벌되도록 모든 일을 할 영향력 있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코스타 씨 지인을 통해 애덤의 아버지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스터 씨는 매일 가트리브 씨가 어느 레스토랑에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꽤 괜찮은 양복을 입고 특별히 그 레스토랑으로 출발했습니다. 가트리브 씨, 저는 노어먼의 할아버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아버지, 그 소년의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당신의 아들이 노먼의 약혼자를 데려갔다는 걸 우리는 이미 결혼식 보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틀리브 씨가 화를 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식당의 보안이 거기 있어요. 그를 여기로 들여보낸 이 노인을 내 시야에서 제거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레스토랑의 이미지 경비원은 코스타 씨의 목덜미를 잡고 출구로 끌고 나갔습니다. 노인은 즉시 밖에서 기분이 나빴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를 위해 구급차를 부었고 고틀리브 씨는 레스토랑 창에서 이 모든 것을 무관심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먼은 세계를 받았습니다. 뱅크스 부인과 충성스러우면서도 눈에 띄게 나이가 많은 선장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먼의 할아버지는 기다리지 않고 손자가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감옥에 간 지 2년 후 노먼의 마음은 쇠약해졌습니다. 감옥이 바뀐 후 노먼은 조용하고 우울해졌고 더 이상 도시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대신 산림 관리인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무를 심고 밀렵꾼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숲을 손등처럼 알고 있었고 숲은 그 마을에서 노어먼만큼 많은 버섯과 열매를 수집하지 못했고 겨울 동안 그는 숲에서 약초를 말리고 꿀과 함께 맛있는 차를 만들었습니다. 노어먼은 처음에 스키퍼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행할 때마다 그는 개가 너무 오랫동안 걷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를 집에 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스키퍼즈 포즈가 실패하기 시작했고 노어먼은 수의사를 초대했지만 수의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년기에 수의사는 개를 재울 것을 제안했지만 노먼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애완동물을 최선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그는 친구를 갈아줬고 몇 년 전 조안이 방문했을 때 그를 가두었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노먼은 잠에서 깨어나 스키퍼가 자신의 충실한 친구를 묻은 후 자신을 영원히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숲에서 돌아온 노먼은 침울하게 눈물을 닦으며 처음에는 자신이 가곤 했던 버스 정류장에 미니어처 인형이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매일 학교에 다녔어요. 날씨에 맞지 않게 옷을 입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창백한 마른 여자였죠. 노먼이 마침내 그녀를 알아차렸을 때 물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여자가 불확실하게 대답했어요. 5번 가에서 25번 집을 찾아야 해요. 노먼 집이 왜 필요한가요? 소녀가 방금 자신의 주소를 명명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버나어드 카스터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손녀이고 그를 보러 왔습니다. 노어먼의 심장이 그의 가슴에서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어머니 메럴린이 보낸 그의 여동생이 아닐까요? 20년 후부터 내 어머니 이름은 마릴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그 소녀는 대답했다. 그녀의 이름은 다샤이고 나는 마릴린이라는 이름의 친척이 없다. 그러면 내 어머니는 누구고 내 이름은 뭐냐? 노먼은 이런 모습에 어리둥절했다. 신비한 낯선 사람아. 질문이 너무 많아요, 청년님. 제가 아직 찾고 있는 집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추워서 피곤해요. 여기에서 히치하이킹을 했죠. 노먼이 시작했던 집은 제 할아버지 집이에요. 안타깝게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는 거기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눈에 띄게 슬펐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당신은 내 친척으로 판명되었지만 거의 블러드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름을 물었지만 제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먼입니다. 코스타 씨는 우리 어머니의 계부였습니다. 에비게일 씨는 그 사람에 대해 최근에야 알게 된 소녀에게 대답했습니다. 오래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최근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삼촌이 즉시 재산을 나누기 시작했고 저를 유일한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일도 안 하고 심장에 결함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선원에게서 태어났다고 하셔서 사진도 주시고 당시 마을 이름도 알려주셨어요. 할머니는 항구에서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원을 몰래 만났고 곧 관계를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게 말하기로 결정했지만 서로에게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가 있는 여성과 결혼했다는 지인의 말에 따르면 할머니는 어머니의 출생의 비밀을 숨기고 이제서야 아파트를 물려받기를 원했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노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를 찾고 싶었는데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건 내 이야기입니다. 노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비게일, 당신이 여기 있으니 우리 할아버지 집으로 가자. 궁전은 아니지만 살기 좋은 곳이라고 경고합니다. 사치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소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슬프게도. 에버게일은 노어먼과 함께 머물렀고 뱅스 부인은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카스터에 대한 언급은 그녀를 슬프게 했지만 뱅스 부인은 에버게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좋은 여자였습니다. 숲속에서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아비게일을 발견한 그는 즉시 구급차를 타고 그녀를 소생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비게일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노모는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그녀에게 매우 애착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의사가 나와서 에비게일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고 그녀는 심장이 약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그 남자에게 그 소녀에게 필요한 약 목록을 건네주었고 수도에서 수행해야 할 수술의 대략적인 비용을 말함. 노어먼은 할아버지가 그에게 약간의 저축을 남겼고 노어먼 자신은 약을 먹을 만큼 돈이 약간 있었지만 집에서 수술할 돈은 없었습니다. 뱅 부인은 노어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집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노먼은 머리를 손에 쥐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뱅크 부인은 겁이 났어요. 죽었나요? 노먼은 살아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피소입니다.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어떤 종류의 대출이 필요할지 고민 중입니다. 뱅 부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일어서서 자기가 버나드의 손녀인데 우리가 저축해야 할 것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노어먼이 병원을 다시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그 노파는 다시 소포를 들고 그에게 왔습니다. 그녀는 노어먼에게 소포를 건네주면서 노어먼이 개봉한 돈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얻었는지 놀랐습니다. 뱅 부인, 네, 제가 저축했습니다. 평생 동안 아이가 없지만 무덤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착한 소녀를 도와야 합니다. 노먼은 노파를 껴안고 감사를 표하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에비게일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그 소녀는 오랫동안 의사의 관찰을 받았습니다. 노먼은 끊임없이 그녀를 방문했고 그녀의 병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비게일은 쾌활한 낙천주의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도 농담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항상 구름으로 인한 폭풍 후에는 반드시 해가 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노먼이 에비게일에게 제안한 병원에서도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소녀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퇴원한 지 한 달 만에 결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결혼식 후에 특별히 초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큰 결혼식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먼은 젊은 아내가 과로하지 않도록 하고 간단한 집안일까지 스스로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당신은 나보다 요리를 더 많이 했습니다. 아비게일은 웃었지만 이 배려는 남자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아비게일은 뱅크스 부인과 공통 언어를 찾았고 그들은 겨울 저녁에 사극 멜로드라마를 보며 애플파이와 함께 차를 마시고 끊임없이 고통받는 영웅들을 동정하며 보냈습니다. 노먼은 여자들의 모임이 즐거웠지만 가족이 있어서 아비게일은 행복했고 뱅크스 부인도 외롭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어느 날 집에 대해 생각하면서 겨울 숲을 보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를 마음속으로부터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눈이 그의 발밑에서 유쾌하게 삐걱거리고 서리가 그의 뺨을 사로잡았습니다.
노모는 무스모이통에 음식을 뿌리고 숲 가장자리의 길로 향했습니다. 포레스터는 이상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동물인가 궁금해서 더 빨리 걸어갔고 곧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벌거벗은 여자와 노먼이 서둘러 그녀에게 달려갔다. 여자는 살아있었다. 그녀는 추위에 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웅크리고 앉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가 흐트러져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남자는 즉시 작업용 재킷을 벗었다. 그는 그녀에게 거대한 장갑을 주었고 그녀는 추위로 하얗게 된 그녀의 손가락에 조용히 그 장갑을 얹기 시작했고 노먼은 그가 그녀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도록 몸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에 휩싸인 것 같았습니다. 조안 노먼 그 여자는 이빨 떨기도 멈췄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조안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먼은 휴대폰을 꺼내서 급히 도착한 지역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소녀를 도와주세요. 조안은 그녀가 남편 아담을 속였다고 떨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호텔방에서 그녀의 애인과 함께 있는 것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녀를 거리로 끌고 나갔고 그녀를 차에 밀어넣고 숲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를 죽게 내버려둔 곳에서 노어머는 한때 존을 사랑했고 심지어 그녀 때문에 감옥에 갔었던 혐오감을 가지고 이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로 인해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존 때문에 그의 친구 로스와 사이가 틀어지고 그의 충성스러운 개를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펜으로 그녀에게 그러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자에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해야 하는가? 게다가 아담은 아마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노먼의 생각은 지역 경찰의 도착으로 중단되었습니다.